네, 1, 2, 3탄에 이어서 오늘 4탄인데요. 1, 2, 3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나오신 함선필 예비역 공군 대령님은 2017년 손석희 뉴스룸에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인 당시 공군 조종사 훈련생이었던 김도호 예비역 장군이 손석희 인터뷰에 나가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이봉규 TV에 나와서 폭로를 해줬는데 1, 2, 3탄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 거짓말이란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는 훈련병 때가 5.18 때였는데 5.18 때 훈련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기관총을 장착하고 광주에 작전을 했다. 물론 투하는 안 했지만 작전을 했다. 이런 폭로를 2017년 손석희 뉴스룸에 나가서 폭로했던 그 동기생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애국심에서 나가서 이봉규 TV에 1, 2, 3탄에 폭로를 해주셨는데 오늘 4탄째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 네, 중간에 짚을 점이 있는데 짚어주시죠. 네. 광주에 직접 나간 적은 있다고 얘기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그냥 광주라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손석희가 알았기만 했지. 네. 실제로 네. 그런 일은 벌어졌다는 근데 얘기는 안 듣는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이제 손석희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신 거지. 얘가 한 얘기는 적은 그렇죠. 없어요. 1, 2, 3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따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광주가 목적지인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 손석희가 질문을 하면서 자막도 나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는 북한에 작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연료라든가 작전 반경이 크지 않은. 그래서 그때 광주 사태가 거기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는 걸 알고 예. 아 그쯤 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추측을 그렇죠. 했다는 개스라는 겁니다. 거죠. 예. 광주에 무슨 내리거나 광주에 폭탄 투하를 했다는 거 아닙니다. 팩트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훈련기에 폭탄을 장착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팩트. 기관총을 장착했다는 거. 그리고 작전을 이제 어디론가 다녀왔다는데 손석희가 유도신문하면서 그게 광주가 목적지였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뭐 두리뭉실 대답하면서 이제 근데 듣는 사람들은 광주에 폭탄 실은 훈련기가 다른 데는 갈 리가 없잖아요. 훈련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뉘앙스로 나왔다는 거. 네, 말씀하시죠. 실제 그 갔던 사실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들리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을, 유도를 한 거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당기시면요, 조금 그 광주가 목적지인 게 어디 있냐? 뭐 군에라 그 느낌이 있었다는 등. 네, 조금 더 예, 냈습니다.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예. 광주가 처음부터 들어보시죠. 광주가 목적지.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담화 전후에 당시 이희성 대우사령관. 그렇습니다. 예. 광주가 목적지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질문이에요. 알았던 항공기에 예. 무장을 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았고 느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광주 민족운동하고 칭하지만 당시에는 광주 사태 검사하여 굉장히 기승성했습니다. 예. 그런데 교관과 학생들 모두 다가 상부에서 실제 출격민이 떨어지면 전신도 아닌 상태에서 실제 방을 드랍을 시키면은 저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가 유도신문 합니다. 광주가 목적지인 거 어떻게 알았냐? 이게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들으신 대로 이 훈련기는 북한의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작전 반경이 안 되는 훈련기랍니다. 연료 같은 게. 그래서 사천하고 광주는 그 작전 반경 내였고 당시 광주가 뒤숭숭하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느낌으로 광주라는 걸 알았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훈련생들이 그런 느낌으로 다 알았대요. 여기도 몰랐어요. 저도 훈련 받았지만 네. 광주에 그런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건 한참 뒤에 알았어요. 아,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죠. 어떻게 뭐 그렇게 그런 걸 가서 네. 뭐 고뇌를 했다는 등.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가 또라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상한 얘기만 하고 다니고. 네. 오죽하면 정신과 가라 그랬겠습니까? 그 데리고 있던 대대장 중에 훗날 그 총장 되신 분이. 아, 정신과 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또 그게 공군의 유명한 일합니다.
얘 저기 정신과 보내라고. 그렇게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그 대대장으로 저희 동기생을 데리고 있던 그분은 네. 공군의 훗날 참모 총장이 돼요. 13기 네. 박모 저기 그렇군요. 참모총장. 저는 그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네. 박 총장님도 내가 만나면 얘기할 수 있는 지간이에요. 내가 예. 모셨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그런 거이고 그때 1, 2, 3탄에서 9분 몇 초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손석희하고 지금 동기생 우리 함대령님이 말할 때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폭로한 이 김도호. 2017년에 김도호 예비역 장군이 9분 정도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직 한참만이 남았네. 9분 정도요. 9분 정도. 이건 이제 3탄에서 들은 거고요. 네. 3탄에서 들은 거고 조금 더 가면서 9분 정도 9분 몇 초까지 들은 걸로 같은데. 이거는 그때 안 한 것 같은데 광주 아닌 북한 대비. 아니 이것도 들었습니다. 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까지 예, 했어요. 이것도 연료 문제로 했고. 북한 갈 수 없는 비행기에서 광주라고 느낌으로 알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들어보시죠. 됐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김만원 박사가 증언하는 9분, 사진들이네. 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150km입니다. 수원에서보다도 가까운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훨씬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작전 변경 얘기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근데 왜 하루 만에 이것이 네.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네. 신군부가 공습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말렸다 이런 얘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건 결정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잠깐 멈춰주세요. 손석희가 유도 신문합니다. 네, 완전히 당시에 유도네. 미군이 무슨 작전을 말렸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 폭탄을 때려 부시려고 그랬는데 미군이 말려서 말하자면 하루 만에 그 작전이 철수된 것처럼 싹 유도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김도 예비역 장군이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무리는 아니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까지는 접할 수 있는 입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닐지 잘 모르고요. 예. 그 당시 그 이승 겸사령관의 라디오 특별 담화가 예. 아마 5월 20일 점유에 있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예. 정황상 그날 점유일 가능성이 높으나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장착 후에 24시간 이내에 무장 해제가 되었던 것은 기억이 분명합니다. 예. 잠깐만요. 왜? 폭탄을 장착하고 24시간 후에 폭탄을 해제했다는 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얘기하는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왜 이제 소설 쓰냐면 예.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훈련 조종 장교 학생 장교가 예. 무슨 진주시내 뭐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광주에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진주라는 건 그 사천 비행장 옆에 사천 비행장 옆에 진주니까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서울 가기가 휴가. 머니까 휴가. 하루 쉽니다. 그래서 쉬. 토요일 날은 갈 데가 없으니까 진주 시내 가서 술도 먹고 뭐 이제. 그렇죠. 지금도 그 에로익 하다방 곰다방 기억납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디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있을 수 없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 본인이 과거사 규명위원회 5.18 진상 규명에 있으면서 많은 내가 볼 땐 다 노이즈 데이터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 이분이 과거사 규명위원회 멤버예요? 오늘 확인이 됐어요, 제가. 이거 봐라 이거 예. 이러면 왜곡된 거를 네, 그쪽에 그래서 그때 접한 자료를 봤기 때문에 네. 마치 본인이 그때 고뇌를 했다는 둥 조종학생 장교는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 맨날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조종을 그날 비행훈련 과목을 외워야 되고 머리 비행하고 괜히 비행기처럼 자기가 날아다니면서 막 이거 할 텐데. 5.18 규명위원회 멤버구나. 그래 맞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김병 거기 그 9명의 그 위원이 있었고 네. 육해공군에서 아마 그 이성급 이상 장군이 했고 그 밑에 그 각 군에서 나온 전문가와 또 민간 분야도 해서 49명인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김도호였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그것도 2부에 나온 거를 보시고 나서 예. 그 장군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이제 함천필 대령님의 이제 충격 폭로 1부, 2부, 3부, 1탄, 2탄, 3탄 나갔는데 2탄에 나갔던 내용 보고 이제 전화가 오셨대요. 네, 그래서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야,
그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데 차마 제가 이거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이 방송 중에 이렇게 공익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개인을 뭐해서 뭐라지만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야 임마 이런 정도로 도하고. 친해요. 도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전 군인공제이사장 김도호 잘 듣거라. 아니 군인공제 이사장도 했죠. 그렇죠. 그 이거 문재인 이 정부 때- 뉴스가 나오고 문재인 정부 때 출세한 거죠. 그렇죠. 이 정확히 뉴스 나간 다음에 5개월 뒤에 얘가 5개월 뒤에. 군인공제이사장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거 폭로한 다음에 왜 5개월 뒤에 5개월 군인공제 정확히 이사장. 취임을 하는데 네. 공군이 역대 네. 군인공제이사장 자리를 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하게 혼자 갔던 거예요. 김도호가. 다 육군이 합니까? 육군도 삼성 장군 이상 했던 삼성 자- 장군 이상. 예, 그런 알짜 자리인데 알짜 자리에. 그 알짜 자리에 왜 공군에 토끼가 한 마리 가서 말 듣는 토끼를 갖다 놨겠습니까? 아 이런 인터뷰를 저는 손석희 제가 뉴스로 그런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공군이 가수도 없는 자리에 아. 2년 임기제 투스타다는 친구가 삼성 장군. 삼성 장군들이 그것도 육군에서만 육군에서. 갔던 자리를 갔느냐? 그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군인공제에 갔다 그러니까 아하. 벌써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저도 이제 압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무장 생각 때문에 비행 훈련을 못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24시간 전에는 무장 해제가 된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쭉 보면 분명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추측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 예. 정확한 내용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지금 제가 예, 느끼는데 저 시답해 주세요. 예, 이렇게 교묘하게 손석희가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한 것만 이렇게 얘기한 저 새빨간 거짓말 인터뷰를 하면서도 분명한 것만 얘기해 준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다 시청자들을 이게 진실인 것처럼 유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손석희가. 선동이죠. 그러니까 선동. 조작하고 날조하고. 손석희가 아, 그러니까 이 순진했던 도가 말리는 오랜 거니까. 시간 동안에 얘도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여우를 서로 알아봐서 말을 맞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처음에는 아 이게 유도에 넘어갔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번에는 도라는 여우가 이 저 손석희 여우한테 가서 속삭였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늑대가 보더니 야 요놈들 봐라. 쓸만하네. 쓸만하네. 그런데 오비락격인지 불과 이 증언이 있고 나서 불과 5개월도 안 돼서 공군은 갈 수도 없던 자리를 군인공제 이사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다만 그래도 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 장군님의 기억이 혹시 기억의 재구성이라든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겁나니까 밑자락을 살짝 깝니다. 혹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그 오늘 어제부터 이번에 이 사건이요. 예, 아마 지금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자료도 없고 기억이 여전하다 보니 한계는 있습니다만 예, 인양조종사인 동기생과 이야기를 해보기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억을 하게 되었고요. 예, 더군다나 당시 역대대 그 대대 무장한 그 비행 대대 그 대대에 역대대 정비사 한 분이요. 예. 그 구체적으로 오늘 저에게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그 4천의 훈련 비행단에는 비행장 폭탄 장착이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정비사분이 대수도 항공기 무장 장착한 비행기 대수도 대충 17대나 18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것을 제가 오늘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 무장한 게 17, 18대라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훈련기는 전체 몇 대 정도였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한 24, 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정비사분의 말씀에 따르자면 거기 있던 비행기 그러니까 중에 대부분의 폭탄을 장착했다 이런 증언이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대수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서. 자, 지금 이게 이제 엄청난 거짓말인데 당시에 24대, 5대의 저 훈련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17대, 18대 정도가 이 폭탄을 장착했다. 이걸 정비사가 또 증언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기생도 증언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네요. 동기생 중에 소위가 네. 정비 라인에 나가서 일할 정도가 되려면
특기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네. 어느 정도 퀄리파잉이 돼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 동기가 얘기했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니 동기생 따로 증언을 들었고 그 옆대대 정비사한테 증언을 또 따로 들었다는 거예요. 양쪽이 말이 근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정비사가 아니라 무장사한테 들었어야죠. 아. 근데 이제 정비사라고 아니 얘기하는 폭탄 장착은 무장사의 정비사가 하는 의무죠. 겁니까? 정비사는 절대로 무장하고는 관여 안 되는데 무장사가 따로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마 어쩌면 그거는 본인도 뭐 그 당시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무장사 정비사가 이 본인도 아니, 저 공군 예비역 아니 전투기 조종을 하고 장군까지 단 사람이 무장사 정비사를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대위 때 이미 비행을 간뒀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비행에 대해서는. 그 제가 탔던 비행기도 그건 제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너럴 다이나믹스하고 그런 어떤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 저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24 지금 증언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구체성을 띈 그런 증언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은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 보세요. 구체성이 있다고 딱 이러면서. 혹시 그때 뭐 일지라든가 이런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예, 그 문제도 오늘 그 동기생과 저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예. 그 당시 비행단 작전과 지금은 뭐 비행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 그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 일지로 현재 우리가 보면은 버렸는지 없앴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미루어 보건데 아마도 그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그 이제 뭐 일지라든가 증거가 남아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도 없는 불안치니까. 내용은 소설을 쓰는 소설을 거예요. 쓰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비행을 훈련을 같이 실제로 900기를 탔기 때문에 네. 너무나 제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그때 있을 수도 있었다는 듯이 뭐 항공기 장착도 구경했다고 그러고 뭐 고뇌를 했다고 그러는 거는 소설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실전에서는 없던 일이고 그리고 하루 동안에 그게 해제가 됐다는데 조종 학생들은 그걸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매일 가서 두들겨 맞기가 바쁠 텐데 아니, 어떻게 그 교관조차도 이때 몰랐을 아무리 계엄 시대였지만 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이 저 훈련 일지라든가 비행기 그 무슨 이착륙 일지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대에서 그날 미션은 뭘 했고 오늘 비행 과목은 뭐였고 그 일일이 다 씁니다. 비행 시간은 몇 시간 얼마나 했고 그게 플라이트 레코드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종사가 뭐 훈련 기준 몇 시간 탔고 이런 게 공군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무슨 연막을 치는 것 같아요. 뭐 있을까요? 이런 식이고 그래서 나는 야 군인 공제 이사장 김도호야 나랑 같이 한번 나와서 한번 국민들 앞에서 밝혀라. 그래.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방송을 1, 2, 3, 4탄에 연속으로 하냐면요. 다른 거가 아니라 5.18에 대한 엄청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5.18에 만약에 훈련기에 폭탄을 싣고 작전을 24시간 했다는 거는 엄청난 사실이고 그거를 폭로한 거예요. 검증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 계신 함선필 예비역 공군 대령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을 하니까 자 양쪽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새빨간 얘기라고 하고 그러니 나와라. 김도호 장군은 예비역 장군은 나와서 여기 나와서 증언을 해라. 그래 관계 당국 군 정보 당국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 당국은 이거를 밝혀주셔야 돼요. 5.18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 손석희 뉴스룸 이때 이거 보고 이야 광주에 이 전두환 정권이 이 폭탄을 싣고 때리려고 했구나 이놈들이 무도한 놈 이렇게들 다 방송이 나간 게 몇 년이에요. 이제 몇 년 만에 이걸 밝히자고 나오니까 행정당국이든 군당국에서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함선필 예비역 대령님도 나와서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거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당국도요. 함선필 예비역 공군 대령. 한 가지만 딱 네네, 이제 맞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 콘클루전. 제가 진짜 나온 목적은 우리 공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밝혀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 친구는 공군에 사죄를 해야 돼요. 일단 네. 공군에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그리고 공군은 제명을 시켜야 됩니다. 공군에서. 역대 아직 공군에 이런 정말 그 부끄러운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공군을 팔아먹은 자 아닙니까? 아, 그러네. 사실 그래서 제가 증언에 나온 거예요. 딱 두 가지. 역사의 심판대 올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자. 그렇지만 나는 너를 비난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가리자는 거죠. 가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이다. 우리가 죄인인데 뭐 나는 잘나서 너를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다. 비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의 심판대 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너나 나나 질 것이면 지자. 내가 만약에 거짓 증언을 했다면 내가 책임을 질게. 네가 내가 나와서 증언한 거를 내가 틀렸다는 걸 밝혀봐. 너가 틀렸다는 것을 밝히려니 네 말 맞다나 옛날 일이라서 접근할 수도 없고 자료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사회인이 됐는데 어떻게 국가 보안 자료를 내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사한 감사는 국정감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감사라도 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또 하나는 군인공제에 3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그 문재인 앞잡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비리에 연루돼 있는지 그걸 밝혀야 돼요. 감사원에서는.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예, 함선필 공군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